121의 이론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는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론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의 목적이죠. 외부 보고의 목적. 내부 통제 이용으로 이용된다. 이게 틀렸죠. 요게 1번이 답이에요. 이건 내부 통제 목적은 요거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예요. 이건 원가 관리 회계. 이거는 특별한 그 서식이 없죠. 필요한 거, 원가 계산이나 관리 회계 같은 거.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다. 맞아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가정으로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세 가지가 기본 가정입니다. 기업은 기업주와 별개로 독립된 것으로 보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회사는 계속 영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기간별 보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상법에 규정돼 있어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의 이해관계자, 주주나 채권자, 그 다음에 장내 투자자, 장내 채권자, 그 다음에 거래처, 일반 대중, 그 다음에 세무관서 이런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고,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시산표 등식은 차신해하고 대신해하고 증가되는 거를 적는 거예요. 차신해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여기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 그 다음에 대변은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이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시산표 등식이라면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심할 점은 여기에 요 등식에 보시면 요 지금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기말 자산하고 총 비용은 기말 부채하고 기초 자본입니다. 요걸 조심해야 돼요. 이 시산표의 자본은 기초 자본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자본금은 기말 자본이 되지만 요 자본은 기초 자본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시산표 등식은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 당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굉장히 쉽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T자를 그리세요. 금액 계산하는 거는 무조건 T자 그리면 돼요. 여기 전기월, 기초, 그 다음에 차기월, 자산이니까, 이건 자산이니까, 외상매출금이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럼 기초가 여기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의 외상매출금 8만원,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액, 외상으로 팔면 분계가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매출이 되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에 여기 매출 들어가죠. 상품 매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애눌이나 매출알이는 요거는 외상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대변에 가죠. 3만원. 그러면 여기서 회수액은 요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빼면 되죠. 그럼 4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합계가 40만원, 여기도 합계가 40이 되려면 요거 11 빼니까 29만원. 정답은 요 29만원이 되는 거죠. 요렇게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입금 요 반대로 하면 되죠. T자 그려가지고. 요거 시험 문제 종종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서 주식의 매입거래에서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제가 그 단기매매증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죠. 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씁니다. 이 단기 투자 목적,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7,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2번이 답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가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해서 나중에 팔을 때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가산해 줍니다. 똑같이 결산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요거는 삼각호 원가로 측정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실 필요 없고,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여기에는 이런 거는 가산합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안 합니다. 큰 회사 다니는 분들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측정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합니다. 삼각호 원가 삼각호 원가 삼각호 원가 자산 이렇게 해갖고 이 기존 과목이 달라요. 국제회계 기준은. 대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업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 중 기말 재고에 적용된 취득단가 산정 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거. 그 기말 재고액에 적용될 취득단가 산정 시 원가 흐름. 이건 뭐 선입, 후입, 이동, 뭐 총평균법, 개별법, 소매재고조사법 있는데 여기 정액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다음 자료에 이용하여 단기에 처분한 비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분개하면 돼요. 분개. 처분가액이 100만원. 이건 뭐 현금으로 받은 거라고 봅시다. 그냥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2개는 차변에 와야죠. 감노 180. 그 다음에 처분이익. 여기 지금 비품이 얼마인지 몰라요. 장부가액 얼마인지 모르는데 처분이익이 났대.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게 10만원 났어. 그럼 이거 차대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280 요거 더하니까 280이죠. 280 이거 빼니까 270이네. 그럼 취득원가 270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분개를 하거나 T자를 그리거나 그럼 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값은 모두 몇 개인가? 전산회계 이거는요. 요게 기본으로 나옵니다.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구분할 줄 아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와 영업비용, 영업의 수익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비용. 이건 그냥 자산입니다.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선급금 이거죠? 요거는 부채, 요거는 부채. 요 2개는 부채야. 그럼 요거 둘, 넷, 6개.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그런 채무죠.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라 그랬어. 그럼 선수금이지. 선수금, 단기차입금 2개네요. 장기 미지급금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장기부채라고 그러죠.
장기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유동 아닌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10번 다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 비용하고 수익이죠. 뭐 이자 수익하고 감가상각비. 이자 수익하고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요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 2025년 12월 30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의 잔액인데 단기차입금은 지금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자본금도 나와 있고 요건 자산이고 요건 부채고 요거 자산이고 요것도 자산이고 요거 부채고. T자 그리면 되지 뭐. 재무상태표. 이 금액 계산하는 건 전부 다 T자 그리면 답이 쉽게 나와요. 자, 차변에 자산 55만원, 외상매출금 25만원. 이거 계정 과목 쓸 거 없어. 그냥 금액만 쓰면 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20만원. 자본금도 대변에 50만원.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50만원. 그러면 요거 단기차입금. 요거 합치면은 80. 요거 130. 요거 70 빼니까 130 빼니까 60만원 나오네. 요게 뭐예요? 요게 단기차입금이야. 요게 단기차입금. 그래서 60만원 정답이 되죠. 자산에서 나머지 부채하고 자본을 빼면 이거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누가 못해? 여러분들 자산 부채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근데 혹시 그 선급금하고 선수금 자산 부채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얘기하는데, 선급금은 계약금으로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 그 계약금으로 준 것만큼은 되돌려 받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받거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물건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되돌려 주거나 하는 부채예요. 이거는 12번 기말에 창고의 재고자산이 10만원이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상태표에 9만원으로 계상되었다. 회계 담당자 실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역시 또 T자 그리면 되죠. 상품 계정 그리면 되죠.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여기 뭡니까? 기초. 여기 매입. 여기 뭐예요? 기말. 요게 매출원가. 그러면 기말 재고가 원래 10만원인데 그걸 9만원으로 계상했어. 그러면 원래가 10만원인데 이렇게 적게 계상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적게 계상하면 기말 재고를 줄이면, 요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올라가겠죠. 커지잖아요. 면적이 커지니까. 이해가요?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지금 기말재고 줄어드니까 매출원가는 요 면적이 늘어나잖아. 여기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었다.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거죠. 과소계상된 게 아니죠. 이게 답이네 뭐.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가 늘어나니까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은 적게 계상돼 버리겠죠. 또 영업이익도 과소계상되겠죠.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됐다. 맞죠? 기말재고가 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거지. 기말재고가 줄어드니까 매출원가 면적은 늘어나잖아. 요만큼으로. 요만큼 늘어나잖아.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 원래 이게 10만원인데 9만원으로 표시하면 기말재고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이 매출원가 면적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여기 매출원가는 과소가 아니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다. 그래야 맞죠. 이 문제 꼭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렇게 또 나오는 게 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말미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한국상사 현금과 부족 자료이다. 결산 시 현금과 부족 계정 잔액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결산 시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뭐 여기 현금과 현금 날짜가 제일 빠른 게 1월 30일이야.
현금과 부적 대변에 있어. 이거는 분계를 하면 이게 상대방 계정이니까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현금과 부적이야. 그럼 이건 뭐야?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장부보다 돈이 많다는 거야. 남는다. 돈 남는다고 가져가면 큰일 나죠. 돈이 남았는데 알고 보니까 7월 1일 날은 이자 수익으로 판명됐어. 이자 수익으로. 그럼 현금과 부적이 없어지고 대변에 이자 수익. 그런데 이거는 12월 말일까지 판명이 안 됐어.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자비익으로 해야지. 자비익 얼마? 이거 빼면 2만원. 그럼 자비익 2만원. 1번이네 뭐 답.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은요, 매출원가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출액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매출원가를 빼요. 그러면 여기 매출총이익이 나오거든. 매출총이익이 나오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급여라든가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승공과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비용들이에요. 그거하고 또 매출총이익이 매출원가가 크면은 매출총이익이 작아지겠지. 이게 작아지면 또 요거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영향을 미치고 판관비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자비익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야. 그럼 영업이익에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요걸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여기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러분들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요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개인기업은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매출원가가 답이에요. 다음 중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 인플루언서가 저기 기자, 방송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송인, 전환길 같은 사람을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거래처에 발송한 한우 선물 세트 구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광고비야. 일본은 전환길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해야지. 광고비.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역시 광고죠. 이것도 광고. 그 다음에 기업 안내 책자. 이것도 광고죠. 인플루언서 이 사람한테도 광고비야. 다 광고비 줘야 돼. 이 사람들은. 근데 거래처 한우 선물 세트 요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죠. 이해 가시죠? 예,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풀었습니다.